태풍 미탁으로 수해를 입은 삼척 지역의 공휴일에도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복구 일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10년간 도내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액이 2,5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액에 배가량의 복구비가 투입되지만 매년 피해는 반복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비밀의 화원으로 불리는 홍천 은행나무 숲이 올해도 어김없이 개방돼 단풍객들에게 가을의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의 원활한 대회 운영 뒤편에는 7,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차량 통제와 분리수거 등 대회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맡은 바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태풍 미탁으로 삼척 지역에만 이재민 1000여 명이 발생하고 주택 620여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아직까지 태풍 피해가 정리되지 않은 삼척 신남마을은 공휴일에도 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 원더급의 신남마을. 이른 오전부터 봉사자들이 담벼락 아래 흙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인근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집안 곳곳으로 스며들면서 그릇 속에도 흙이 가득합니다. 이곳 삼척 신남마을에는 공휴일에도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신남마을에는 강원도청 공무원 80명과 경기도 양평 자원봉사자 40명 등 200명에 가까운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강원도청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무릎 높이의 좁은 지하실에 몸을 구겨넣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복구 일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엉망입니다. 지금 진흙이 꽉 차가지고 꺼낼 게 굉장히 많아야죠.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복구에 힘을 보탭니다. 양평에서 좀 여기가 막 그 태풍 때문에 막 산에 막 덮치고 막 그래서 좀 부상 당하신 분들도 많고 막 집도 막 그렇게 돼서 봉사하려고 왔어요. 기쁜 마음가짐으로 뿌듯하게 하고 세탁기와 같은 전자기기는 물론 전기까지 뚝 끊긴 집. 당장 덮을 이불과 갈아입을 옷조차 없는 주민들을 위해 세탁 구호 차량의 세탁기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수해 피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흙이 되게 많이 묻어 있고 빨래가 대부분 다 젖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재민분들이 빨래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8일까지 삼척 수해 현장에는 군인 5,400여 명, 공무원 3,000여 명 등 11,0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흙을 치우기 위한 굴삭기 약 600대와 덤프트럭 430여 대 등 장비 1,10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태풍 미탁이 핥히고 간 삼척 지역에는 밤낮 휴일 관계없이 따뜻한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강원도 내에서만 2명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 1,5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응급 복구를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 장비 등이 투입되는데 피해 역시 해마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예방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컨테이너와 건물이 맥없이 무너지고 날아갑니다. 저지대의 마을은 쓸려내린 토사에 덮여 사라지고 물에 잠긴 집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온 주민들은 놀란 가슴에 망연자실합니다. 한 달 사이 3차례, 올해만 벌써 7번째인 태풍 미탁으로 영동 지역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해마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최근 10년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내 피해액은 2,500억 원이 넘습니다. 복구액도 5,200억 원 이상으로 피해액의 배 이상입니다. 특히 강릉에 하루 최대 870mm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내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2002년 태풍 루사와
가장 센 바람을 몰고 온 2003년 태풍 매미까지 도내 대형 자연재해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주변 수온 상승 등으로 한반도에 강력한 태풍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이 에너지, 힘의 원천은 해수 온도에 있는데 여름철에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압계가 북태평양 고기압인데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북상해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전문가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을 자연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구 중심의 대응이 아닌 선제적인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는 겁니다. 배수 체계를 계통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까지 일관성 있게 향상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이니까 토사 유출의 위험성 또 그런 시공간적인 변화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한정적 예산에 따른 재원 투입형 방제 정책의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는 인식을 갖고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우선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지 말라, 초기에 돈을 많이 들여 고쳐라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건 다 경제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 개인의 생활 환경, 행동, 사고에 의해서 그것을 미리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걸 재난에 대비한다는 걸 최우선에 앞에 놓고 생활하도록 생업하도록 우리가 그 생각과 자세를 바꿀 게 필요해요.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 관행적인 방제 대책이 피해를 키우지 않도록 기후변화 등에 따른 철저한 예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5분쯤 속초시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멧돼지가 출몰해 소방대원에 의해 포획에 나섰습니다. 속초 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인근 영랑호 골프장에서 마취총을 이용해 멧돼지를 포획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오대산 자락인 홍천 내면에 많은 단풍객들이 찾아옵니다. 1년 중 오직 10월에만 개방돼 비밀의 화원으로 불리는 은행나무 숲에 오는 사람들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비밀의 화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줄을 맞춰 서 있는 2천여 그루의 은행나무들. 축구장 6개 면적에 만들어진 은행나무 숲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은행나무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숲 안쪽은 이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홍천 내면 은행나무 숲은 이제 막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단풍은 약 20%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서 다음 주 말이면 단풍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른 아침 출발한 관광객들은 은행나무 숲이 선사하는 매력에 빠져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은행잎이 다 들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다 들진 않았는데요. 나오니까 파랗고 공기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 나왔다고 생각 들어요. 새벽 6시부터 5시부터 집에서 나왔는데 너무 잘 왔다고 생각 들어요. 내년엔 단풍 들었을 때 올 거예요. 안 그러면 좀 더 있다 단풍 들 때 한번 다시 오든지. 35년 전 병든 아내를 위해 도시에서 홍천 내면으로 들어와 은행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의 숲이 됐습니다. 사유지인 만큼 단 한 번도 개방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1년 중 10월 한 달만 무료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단풍 명소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외국인들에게도 입소문이 났습니다. This place is amazing. Although there are a lot of people, you can still appreciate what the person did here. It's nice.
This place, I heard a lot of good things about the place and the story. But I like the story or on how this was built. 숲 입구에는 작은 장터가 열렸습니다. 은행나무 숲이 개방되는 10월 한 달간 동네 주민들이 특산물과 먹거리를 팝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한 달만 개방되는 비밀의 화원 홍천 은행나무 숲. 노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면서 가을의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8일 밤과 9일 새벽, 설악산에 올가을 들어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9일 새벽 5시쯤 설악산 중청 대피소에서 올가을 들어 첫 얼음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악산 국립공원 첫 얼음은 작년 10월 11일보다 이틀 빠른 9일에 첫 관측되었습니다. 이처럼 일교차가 큰 가을철 탐방의 경우 급격한 기온차를 대비해 방한용품 등을 구비하셔서 탐방하셔야 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9일 지역별 최저기온은 횡성 안흥 영하 0.6도, 삽당령 영하 0.4도, 철원 김화 영하 0.2도, 홍천 내면 0도를 기록해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1일까지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날이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추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양양 남대천 둔치에서 환경부 규탄 강원도민 걸기대회를 진행합니다. 5세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환경부의 5세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반발하는 걸기대회를 시민 만여 명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걸기대회는 규탄 성명서 낭독과 설악산 모형 화형식, 상여 시가행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도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마을 박람회가 올해 처음 개최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17일과 20일 원주 따뚜 공연장에서 제1회 강원도 마을 박람회를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와 연계해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축제로 치러집니다. 이에 마을기업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과 100여 개의 참여기업 대표들과의 마을기업 정책 추진 간담회와 함께 마을기업 우수 상품 판촉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됩니다. 강원경찰이 인권보호와 방어권을 위한 자기변호 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변호 노트 제도란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가 조사 내용 등을 메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강원지방 변호사회와의 인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약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변호 노트는 피의자의 권리를 포함해 방어권 안내와 관련한 체크리스트와 메모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건 관계인이 직접 진술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정보,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을 대표하는 조형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양양군이 지역 중심에 있던 송이 모양 조형물을 치우겠다고 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기자가 간다에서 전해드립니다. 양양의 중심거리를 지켜온 송이 모양의 조형물이 14년 만에 철거되고 새로운 모양의 조형물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공 조형물, 지역별로는 왜 이 조형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까요? 지방자치단체는 왜 돈을 들여 조형물을 세울까? 물론 답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 영덕에는 대게, 충북 증평군에는 인삼 등등 지역별 특산물이나 음식을 나타내는 조형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무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바둑으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은 110억 원을 들여서 순도 99%의 황금 바둑판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여론의 싸늘한 반응에 철회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신안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꼴찌에 가깝습니다.
지역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8천만 원을 들여 만든 김제의 용 조형물. 김제 씨가 실시 설계 용역 없이 수의 계약 방식을 통해 제작하다 보니 느닷없이 용 모양 동상이 등장했고, 일부 주민들은 뜬금없는 용에 혐오감이 든다며 조형물을 옮겨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3억 원을 들여서 꽁치꼬리를 형상화해 만든 포항의 조형물도 지난 6월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시민들은 꽁치꼬리보다는 오히려 비행기 추락 사고가 연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말 그대로 예술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값을 매기기 힘든 조형물. 설치 미술이라는 특성 때문에 비리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실제 강릉에서는 최근 조형물 발주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알려주는 사건도 발생해 지난 6월 공무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양구는 얼마 전 1,000만 원을 들여 어떤 조형물을 새로 설치할 것인지 용역을 맡겼고 현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고 도심 속 설치 미술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세금 낭비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지역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CJ로 강원방송, 영서방송, 영동방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체전 기간 동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회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올해는 전국체전이 100회째를 맞이한 만큼 자원봉사자들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규모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합이 한창 진행 중인 경기장. 관중들의 시선과 함성이 선수들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경기장 주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주부, 직장인 등 나이와 사는 곳은 다르지만 전국체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는 마음은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33년 만에 열리는 100회 전국체전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차량 통제와 안내, 분리수거 등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전국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원봉사자들은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은 제 개인 스스로도 많이 느끼지만 또 이렇게 공동체라는 생활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심과 자긍심도 있고 또 자존감도 크고요. 올해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봉사자 수는 7,777명, 역대 전국체전 중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체전 폐막 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회의식을 끝으로 이 활동이 종료가 되고 바로 15일 날 이어서 장애인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약 한 2,500여 분 정도가 장애인체전에 이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7,777명의 숨은 주역 자원봉사자들이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 전국체전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